조국을 배신하다니 후회하게 될 거야. 윗분들이 널 가만둘 것 같아? 조국을 위해 전투기를 몰 각오가 되어 있었던 그녀가 어느 날 차가운 러시아 하늘을 떠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출신 보잉 737 기장 알료나 페트로바입니다. 오늘도 시베리아의 하늘은 차갑고 무거웠어요. 노보시비르스크의 거리는 전쟁을 알리는 포스터로 뒤덮였고 매일 뉴스는 긴장감을 뿜어냈죠. 민간 조종사인 저는 곧 군에 소집되어 전투기를 몰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알료나, 우리도 전쟁에 나가야 할지도 몰라. 동료 빅토르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려움에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몇 년 전 부모님을 잃은 후 러시아엔 저를 위로해줄 가족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아파트와 차가운 침묵만 맞이했죠. 동료 올가와 빅토르는 제게 가족 같은 존재였지만 그들마저 전쟁의 공포에 짓눌려 있었어요. 비행은 유일한 자유였지만 그마저도 점점 무게를 더해갔어요. 따뜻한 가정과 평화를 꿈꿨지만 어디서 찾을지 막막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임무가 내려왔어요. 페트로바, 김포공항으로 긴급 정비 점검 비행이야. 네가 책임자다. 자네도 알다시피 러시아 항공은 오래된 보잉 737 항공기 9대를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역시키고 있어. 보잉 777로 항공기를 통합하며 장거리 노선을 위한 새로운 협동체 항공기 도입을 계획 중이지만 에어로플로트 그룹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 보잉 777로 교체될 때까지 잘 운행해야 해. 한국의 정비 점검은 최고니까 가서 보잉 737을 잘 점검해 오도록. 상사가 말했어요. 한국? 영어로 소통은 가능했지만 한국의 언어와 문화는 완전히 낯설었죠. 러시아와 한국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 이상으로 멀게 느껴졌어요. 언제 출발하나요? 제가 묻자 상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잘 준비해. 휴가라고 생각하고 잘 쉬고 와. 돌아오면 할 얘기도 있으니. 할 얘기? 그게 뭘까? 좀 찜찜한 기분으로 퇴근을 했어요. 그날 밤 짐을 싸며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 한강의 잔잔한 물결,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조종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결심이 담긴 제 눈빛이 보였지만 이 비행이 제 인생을 뒤흔들 줄은 몰랐어요. 이륙하며 노보시비르스크가 점점 작아지는 걸 보니 두려움 속에 묘한 설렘이 피어났어요. 한국에서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김포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깔끔한 활주로와 현대적인 시설이 눈에 들어왔어요. 러시아의 혼잡한 공항과 달리 모든 게 체계적이고 신속했죠. 김포공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관제탑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어요. 비행기를 정비구역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러시아라면 서류 작업과 절차로 1시간은 걸렸을 텐데 여기선 모든 게 이미 준비된 듯 했죠. 정비센터 입구에서 한 남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알료나 기장님 안녕하세요. 그의 영어는 약간 어색했지만 미소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그는 한국항공사의 정비 엔지니어 이현우였죠. 긴 비행 후라 피곤하시죠? 여기 따뜻한 유자차 드세요 하며 그는 따뜻한 종이컵을 내밀었어요.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니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피로를 녹여줬어요. 건더기까지 씹으며 맛있게 마시자 현우 씨가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정비는 4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서울 관광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호텔도 준비했어요. 현우 씨가 말했어요. 러시아였다면 차가운 대기실에서 서류와 씨름하며 기다렸을 거예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하며 그는 명함을 건넸죠. 그의 따뜻한 말투와 맑은 눈빛이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호텔에서 쉴까 했지만 서울이 궁금했어요. 현우 씨가 추천해준 서울 명소 자료를 들고 지하철에 올랐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모든 안내판에 영어가 병기되어 있어 쉽게 적응했죠. 지하철 안 사람들은 조용히 질서를 지켰어요. 한쪽으로 서서 반대쪽 통로를 비워두는 모습,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의 자연스러운 행동 러시아의 시끌벅적한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2호선 지하철에 올랐을 때 차내는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간신히 문틈으로 들어가 손잡이를 붙잡았죠. 한국어 몇 마디를 배웠지만 빠르게 지나가는 역 안내방송은 아직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제 앞에는 핑크색으로 표시된 임산부석이 있었고 거기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남성이 벌떡 일어났어요.
여기 앉으세요. 그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아, 저는 괜찮은데. 제가 사양을 하는데 제 옆에 여성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배가 많이 나온 여성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러시아어로 말을 걸었어요. 혹시 러시아인? 맞으시죠? 억양 들으니 딱 알겠네요. 놀라움에 눈이 커졌어요. 한국에서 러시아어를 듣다니.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러시아어로 대답했어요. 저도 러시아 사람이에요. 페테르부르크 출신이죠. 이름은 나타샤예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마침 그때 옆자리가 비어서 저도 앉게 되었고 우리는 금세 대화에 빠졌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나타샤가 물었어요. 도착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아직 모든 게 낯설고 신기해요. 나타샤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저는 5년 전에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이제 곧 아이를 낳게 됐죠. 축하드려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알고 계셨나요? 이건 임산부석이에요. 버스에도 있죠. 한국에서는 임산부 배려를 정말 많이 해줘요.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건 기본이고 임산부 전용 주차장도 있답니다.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출산지원금도 주고 육아휴직 제도도 잘 되어 있어요. 정말요? 그렇게 지원이 많군요. 제가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나타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미혼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다면 꼭 한국 남자와 결혼하세요. 정말 친절하고 가정적이에요. 제 남편은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도와주죠. 러시아 남자들과는 많이 달라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 후면 러시아로 돌아가야 해요. 직장 때문에. 아, 그렇군요. 나타샤의 표정이 살짝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그래도 한국에 계시는 동안 좋은 인연이 있을지 몰라요. 저도 처음엔 잠깐 여행으로 왔다가 운명처럼 남편을 만났거든요. 운명이요. 그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 정류장이 다 왔네요. 나타샤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걸 드릴게요. 그녀는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어요. 그곳엔 전화번호와 함께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죠.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럼 행운을 빌게요, 알료나. 한국에서의 시간이 특별하길 바랄게요. 나타샤가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러시아로 돌아가면 전투기 조종사가 될 테고 한국에서 꿈꿀 수 있는 평화로운 삶과는 너무나 달랐죠. 나타샤처럼 러시아 출신이지만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제게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게 했어요. 명동거리에선 사람들이 붉은 신호등 앞에서 차가 없어도 기다렸어요. 러시아라면 다들 무작정 건넜을 텐데 여기선 질서가 일상이었죠. 이 도시는 강요 없이 스스로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구나. 홍대 근처에서 현우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홍대의 인기 카페로 저를 데려갔어요. 문을 열자 달콤한 커피 향과 디저트 냄새가 코를 간지렸죠. 그런데 메뉴판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는 기본이고 꿀수박 주스, 매실 아이스티, 눈꽃망 고빙수, 버블티까지. 러시아 카페라면 커피 아니면 몇 가지 차가 다인데 여기선 메뉴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이걸 다 어떻게 골라요? 제가 중얼거리자 현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카페는 커피와 음료의 천국이죠. 바나나 라떼는 어떨까요?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인기라는데요. 바나나 맛 우유를 커피에 넣은 거예요. 한 모금 마시니 달콤한 바나나 우유의 맛이 입안을 감쌌어요. 동료들이 이 메뉴판을 봤으면 정신 없었을 거예요. 특히 올가는 하루 종일 메뉴 고르다 포기했을걸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카페의 따뜻한 분위기와 다채로운 메뉴에 한국이 점점 더 좋아졌어요. 저녁에는 현우 씨와 정비팀 회식에 초대받았어요. 작은 고깃집 테이블엔 삼겹살, 된장찌개, 김치, 각종 나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 음식 먹어봤어요? 오늘 제대로 대접할게요. 현우 씨가 삼겹살을 구워 쌈장을 찍어서 상추에 싸주었어요. 쌈장의 매콤 짭짤한 맛과 고소한 고기가 어우러져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너무 맛있어요. 빅토르가 이걸 먹었으면 쌈장을 통째로 먹었을 거예요. 제가 외쳤죠. 식사 후 사장님이 믹스커피를 내주셨어요. 사장님은 커피는 공짜예요. 외국 손님 환영합니다. 이라고 했어요. 러시아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믹스커피의 달콤한 맛에 감탄했어요. 한국은 커피의 나라네요.
제가 외치자 현우 씨가 웃었어요. 다음 날은 현우 씨가 주말이라 쉰다며 한강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한강의 편의점에서 초코파이를 발견했어요. 러시아에서도 초코파이 인기 많아요. 현우 씨가 선반을 가리켰죠. 바나나, 수박, 망고맛 초코파이라니 저는 감탄했어요. 러시아에는 체리, 카라멜, 딸기, 초코, 오렌지맛 초코파이가 있어요. 한강에 왔으니 한강라면을 드셔봐야죠. 현우 씨가 말했어요. 편의점에 라면 조리기가 있는 걸 보고 놀랐죠. 라면을 여기서 끓여요? 현우 씨가 끓인 매콤한 라면을 한강 벤치에서 먹었어요. 뜨끈한 면발이 입안에서 춤췄죠. 한강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제가 외쳤어요. 알료나 씨, 자전거 탈 줄 알죠? 현우 씨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러시아에서도 자주 탔어요. 제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자전거에 올라타자 균형을 잡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러시아에서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탄 게 언제였더라? 대학생 때? 괜찮아요? 현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금방 감이 올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페달을 밟았지만 자전거는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현우 씨가 웃음을 참으며 제 자전거 옆에서 천천히 달렸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균형을 찾아보세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안정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어요.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기분은 정말 상쾌했어요.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햇살이 반짝이는 한강을 보며 러시아의 고민들이 잠시 멀어지는 것 같았죠. 한강변을 따라 더 먼 곳까지 가보기로 했어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알료나 씨, 러시아로 돌아가면 뭐가 제일 그리울 것 같아요? 현우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마도 이런 자유로움? 한국은 모든 것이 새롭고 가능성이 넘쳐요. 러시아로 돌아가면 정해진 길을 따라야 하니까요. 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가끔은 익숙한 곳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지만 대답하기 전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현우 씨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직도 배고프신가 봐요? 사실 저도 출출해요. 치킨 먹을까요? 치킨이요? 편의점에 또 가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의 편의점은 흥미로운 것이 아주 많았거든요. 현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하더니 다시 자전거에 올랐어요. 잠시 더 타다가 저쪽 벤치로 가볼까요? 한강변을 20분 정도 더 달린 후 우리는 한적한 곳에 있는 벤치에 앉았어요. 현우 씨는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활짝 웃었어요. 저기 오네요. 제가 고개를 돌렸을 때 오토바이를 탄 배달부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우리 앞에 멈추자 배달부는 큰 봉투를 건넸죠. 뭐예요, 이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치킨이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 배달이 가능해요. 심지어 한강공원에도요. 현우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정말요? 공원에도 배달을?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위치만 정확히 알려주면 어디든 배달해줘요. 그게 한국의 매력 중 하나죠. 치킨 박스를 열자 고소한 향기가 퍼졌어요. 현우 씨는 양념치킨과 후라이드 치킨을 반반 시켰다고 했어요. 처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속살의 조화가 놀라웠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가 감탄했어요. 러시아에도 치킨은 있지만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한국 치킨의 매력에 또 한 명 빠졌네요. 현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양념치킨도 한번 드셔보세요. 달콤하면서 매콤해요. 양념치킨을 먹어보니 정말 독특한 맛이었어요. 처음엔 달콤하다가 나중에는 살짝 매콤한 뒷맛이 남았죠. 러시아 음식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맛이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편리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다니 제가 감탄했어요. 현우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는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많아요. 알료나 씨가 러시아로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치킨을 먹으며 한강의 석양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여유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저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러시아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을 답답하게 했죠. 한강 벤치에 앉아 홀로 고민했죠. 차가운 봄바람이 제 뺨을 스쳤지만 제 마음속 혼란은 그보다 더 거셌어요. 이제 5일 후면 떠나야 해, 알료나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면 전투기를 몰아야 할지도 몰랐어요. 민간 조종사로서의 제 경력은 자랑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거워졌죠. 상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페트로바, 휴가는 잘 즐기고 있나? 돌아오면 얘기하려고 했지만 일정이 빨라져서 말이야. 귀국하면 바로 군사훈련에 합류해야 해. 너의 기술은 국가에 필요하다고.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세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죠. 모두 상관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음성 메일을 들었어요. 페트로바, 결정은 했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입대 서류를 준비해 놓겠네. 선택의 여지는 없어. 이건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야.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이곳의 자유로운 공기가 저를 매료시켰죠. 아무런 속박도 의무도 없이 오직 제 선택만이 중요한 곳이었어요. 현우 씨의 미소, 한국의 따뜻함이 저를 붙잡았죠.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제 마음을 설레게 했죠. 내가 여기서 행복할 수 있을까? 러시아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중얼거리며 한강을 바라봤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우 씨였죠. 알료나,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우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무거웠죠.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엔 보리스 대령이었어요. 페트로바, 결정을 미루는 것은 동의하지 않네. 우리 군에서는 자네 같은 실력자가 필요해. 내일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네.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러시아에는 가족이 없었지만 그곳에는 명예와 책임이 있었죠. 민간 항공사에서의 화려한 경력, 그리고 지금은 국가의 부름. 하지만 그것이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일까요? 내가 여기서 행복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중얼거리며 한강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비친 서울의 불빛이 희망처럼 반짝였지만 동시에 러시아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날 밤 전투기 소리가 울리는 악몽을 꿨죠. 페트로바, 혹시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 조국을 배신하면 후회하게 될 거야.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자 저는 혼자였어요. 이곳에는 아는 사람이 현우 씨밖에 없기에 덜덜 떨면서 전화를 했죠. 현우 씨가 달려와 저를 안아줬어요. 알료나 씨, 여기는 한국이에요. 제가 곁에 있으니 안심하세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이 흘렀어요. 결국 상사에게 용기를 내어 전화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페트로바, 이건 명령이야. 거부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의 분노의 찬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이미 잃을 것은 없습니다. 제 새 삶은 여기 한국에서 시작됩니다. 전화를 끊은 후 두려움보다는 이상한 해방감이 찾아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죠. 부기장 올가와 선배 드미트리가 비행기를 회수하러 왔어요. 알료나, 조국이 너를 필요로 해 돌아가자. 드미트리가 소리쳤죠. 난 여기서 행복을 찾았어. 제가 단호히 말했죠. 제가 현우 씨를 보며 웃는 모습을 보고 올가가 말했어요. 알료나, 러시아에서보다 훨씬 행복해 보인다. 드미트리는 화를 냈지만 결국엔 축하해 라고 했어요. 그들은 떠났고 저는 현우 씨의 손을 잡았어요.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비자 문제부터 일자리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죠. 하지만 그때마다 현우 씨가 곁에 있어 주었어요. 그는 제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때로는 법률 상담소에 동행하기도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료나. 당신의 비행 경험은 분명 가치 있는 자산이에요. 현우 씨의 말대로 저는 운 좋게도 국제항공 컨설팅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러시아 비행 노선에 대한 지식과 민간 조종사 경험이 큰 도움이 됐죠.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점차 더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페트로바 씨, 다음 주 싱가포르 회의에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세요. 부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었어요. 러시아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기회였죠. 한국에서의 첫 겨울은 특별했어요.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현우 씨는 남산타워로 저를 데려갔어요.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그는 무릎을 꿇었죠. 알료나, 당신은 먼 나라에서 와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프로포즈에 눈물이 흘렀어요. 네, 현우 씨. 제가 당신을 만난 건 운명이었어요.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나타샤와 그녀의 가족, 현우 씨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죠. 특히 나타샤는 제게 러시아어로 속삭였어요. 와, 내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라고 했잖아. 정말 행복해 보여. 결혼 후 1년 저는 항공 컨설턴트로서 점점 더 인정받게 되었어요. 특히 한마이너스 러시아 노선 개발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를 떠났지만 제 고국과 새 고향을 연결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알료나 씨의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장님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한때는 전투기를 몰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던 제가 이제는 평화로운 하늘길을 여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나타샤의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던 날 우리는 초대를 받아 돌잔치에 참석했어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은 아기는 너무나 귀여웠고 돌잡이 행사는 정말 신기했어요. 이건 아이의 미래를 점치는 전통놀이예요. 현우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아이 앞에 여러 물건을 놓고 아이가 무얼 집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대요. 나타샤의 아들은 망설임 없이 작은 지구본을 골랐고 모두가 환호했어요. 세계를 여행하는 아이가 될 것 같네요. 나타샤의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돌잔치 음식을 먹으며 나타샤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녀가 문득 물었어요. 너희는 언제 아이를 가질 거야? 그 질문에 현우 씨와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서로 미소 지었어요. 사실 지금 임신 8주 차예요. 제가 조용히 고백했어요. 나타샤는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축하해. 너희 아이는 분명 대단한 아이가 될 거야. 돌잔치 내내 나타샤의 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예쁜 아기를 낳겠지. 우리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 임신 소식을 회사에 알렸을 때 놀랍게도 더 많은 지원과 배려를 받았어요. 한국의 임산부 배려 문화는 나타샤가 말했던 것보다 더 훌륭했죠. 페트로바 씨, 출산 후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육아휴직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복귀 후에도 시간제 근무가 가능합니다. 저녁이면 현우 씨는 제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한국 동화를 읽어주곤 했어요. 러시아어와 한국어가 섞인 우리만의 작은 세계가 형성되고 있었죠. 우리 아이는 3가지 언어를 할 수 있겠네요. 러시아어, 한국어, 그리고 영어까지. 현우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가끔은 러시아에서의 제 과거가 악몽으로 찾아올 때도 있었어요. 특히 보리스 대령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꿈에 나타날 때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죠. 괜찮아요, 알료나. 여기는 안전해요. 현우 씨의 품에 안기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점차 러시아의 악몽은 멀어졌고 한국의 따뜻한 하늘이 제 곁에 있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는 한강, 퇴근 후 들르는 시장의 활기찬 모습, 주말에 현우 씨와 함께하는 산책. 이 모든 것들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죠. 어느 날 저녁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한 선배가 물었어요. 페트로바 씨,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으세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가끔은 고향이 그립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찾은 건 새 직장뿐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뭐였어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현우 씨의 사랑과 한국의 따뜻한 문화였지요. 그리고 배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곧 태어날 우리 아이의 미래요. 가끔 한강 벤치에 앉아 그날을 떠올려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용기를 내어 선택한 길이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진 순간을. 러시아의 하늘 대신 한국의 하늘 아래서 전투기 대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어제는 나타샤와 함께 아기용품을 쇼핑했어요. 그녀는 경험자로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죠. 한국의 아기용품은 정말 귀여워. 특히 이 한복 돌복은 꼭 사야 해.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죠. 이게 뭐예요? 제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우리 아기를 위한 첫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자 작은 비행기 모빌이 나왔어요. 러시아와 한국 국기가 그려진 비행기들이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예뻤죠. 이건 정말 특별해요. 감동의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아이가 언젠가 두 나라를 오가며 평화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됐으면 해요. 현우 씨가 말했어요. 그날 밤 창문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찾은 건 새 직장뿐이 아니었어요. 현우 씨의 사랑과 한국의 따뜻한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었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동 선물 올림.